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달수 할아버지가 기자 한지수에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온 건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지 30분이 지난 뒤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지수가 꺼내는 질문들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수가 답하려는 찰나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지워주는 사람이에요. 지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노인의 느닷없는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게 오달수 할아버지의 삶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었다는 걸요. 오늘은 아무도 몰랐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래피티 작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 매일 새벽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걸었던 청소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한 작품이 낙찰됐어요. 추정가는 5억 원이었는데 최종 낙찰가는 23억 원이었습니다. 작품 이름은 새벽 3시의 빗자루였어요. 가로 2m, 세로 1.5m짜리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등을 돌린 채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노인의 실루엣.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그림 오른쪽 하단에 작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무명. 영문으로는 MUMYUNG. 무명은 그 시점에 이미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였어요. 작품은 유럽, 북미, 아시아 곳곳의 경매에 출품됐지만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갤러리도 없고 공식 대리인도 없었어요.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중개인을 통해 경매에 나왔다가 팔렸고 그 출처는 항상 불명으로 기재됐습니다. 한지수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건 그 그림 때문이었어요. 새벽 3시의 빗자루. 지수는 그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뭔가 걸렸습니다. 작품 배경에 희미하게 보이는 한글 간판 글씨. 골목의 생김새, 포장도로의 질감, 담벼락의 색. 이건 유럽 골목이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서울이었어요. 지수는 그날부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서울에서 찾기 시작한 건 배경 속 골목이었어요. 그림 속 간판 글씨를 확대해 보니 도화라는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도화동.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래된 동네였어요. 지수가 처음 그 골목에 들어선 건 12월 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양쪽으로 낮은 빌라들이 늘어서 있고 담벼락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전봇대, 빛바랜 상가 간판, 고양이 발자국이 찍힌 주차장 지붕. 지수는 그림과 실제 골목을 번갈아 보면서 걸었어요. 각도를 맞춰보고 건물 위치를 확인하고 담벼락의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한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림 속 배경과 거의 일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그림 속 담벼락에는 희미하게 그래피티 흔적이 있었는데 실제 담벼락은 깨끗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요. 잘 보면 아랫부분에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있었어요. 뭔가가 있었는데 지워진 자국이었습니다. 지수는 담벼락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페인트층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오래도록 덧칠된 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구나. 지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수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골목 초입에 있는 세탁소 사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오래된 분식집 할머니. 하지만 이 골목에 낙서가 많았냐고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낙서요?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옛날 얘기라. 그러던 중 분식집 할머니가 말했어요. 낙서 얘기를 하려면 달수 아저씨한테 가봐야지. 달수 아저씨요? 오달수 씨. 여기서 30년 넘게 청소하신 분. 은퇴하셨는데 아직 동네 사시거든. 이 골목 구석구석을 그분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지수는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가는 길에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달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은 도화동 빌라 1층이었어요. 현관 앞에 화분 2개가 있었습니다. 한 개는 잘 크고 있었고 한 개는 말라 있었어요. 지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살이 넘었는데 생각보다 단단한 체형이었어요. 오래 걷고 일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어요. 낯선 사람을 보고도 당황하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충분히. 안녕하세요. 저 한지수라고 하는데요. 기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지수를 봤어요. 들어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뭘 쓰는 기자냐고 왜 왔냐고.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은 작고 깔끔했어요. 특별한 물건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작은 밥상, 오래된 냉장고, 낡았지만 정돈된 이불. 그런데 한쪽 벽에 뭔가가 있었어요.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다 무명 MUMYUNG 관련 기사들이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차를 끓여주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무명 찾으러 왔죠? 지수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요즘 그 얘기가 많잖아요. 런던 경매 이후로. 할아버지가 차를 내려놓고 지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수는 무언가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이 사람은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질문이 나왔어요. 지수가 뭐라고 답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워주는 사람이에요. 지수가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려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무명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해요. 처음이 중요하거든. 지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오달수가 도화동 청소부로 처음 출근한 건 1983년 봄이었어요. 32살이었습니다. 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허리를 다치고 나서 일자리를 바꿨어요. 청소부는 그가 지원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조건이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첫날 담당 구역을 받았어요. 도화동 일대 골목길 3개, 지하도 벽면 2곳, 공용 주차장 하나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새벽 4시.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길을 청소해야 했거든요. 달수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이요. 빗자루 소리, 발걸음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잠든 것 같은 그 시간에 혼자 깨어있는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부터였어요. 골목 담벼락에 뭔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서처럼 보였어요. 스프레이로 그린 선이었는데 어느 날은 없다가 어느 날은 있었거든요. 달수는 처음에 그냥 규정대로 했습니다. 낙서는 지우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담벼락 하나에 그림이 있었어요. 진짜 그림이었습니다. 달수는 그걸 보고 빗자루를 든 채 한참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수는 기다렸어요. 그 그림이 어떤 거였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담벼락 위에 앉은 고양이. 근데 그 고양이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불빛들, 가로등, 차 불빛들. 작은 그림이었어요? 아니요. 담벼락 전체였어요. 가로가 한 4미터는 됐을 거예요. 한밤 사이에 그린 건가요? 그렇겠죠. 전날 퇴근할 때 없었으니까요. 지수가 물었어요. 그걸 지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잠깐 있었어요. 지웠죠. 그 말이 왜인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우셨어요. 라는 지수의 물음에 지웠죠. 라는 대답이었는데 그 짧은 사이에 뭔가 긴 시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후회됐어요. 지우고 나서. 할아버지가 지수를 봤습니다. 예쁜 게 사라지면 아쉽죠. 근데 그게 내일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그림이 계속 나타났어요. 달수는 처음 몇 달은 규정대로 지웠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공공장소 무단 낙서는 지워야 했어요. 그런데 지우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낙서가 아니었거든요. 낙서는 아무 의미 없는 선이나 욕설이었는데 이 그림들은 달랐습니다. 그림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할머니와 손자였어요. 재래시장 입구에서 손자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었는데 손자가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는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걸어가는 남자였어요. 우산이 없는데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게 묘하게 달수 마음에 남았어요. 비를 맞으면서 가볍게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때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낙서를 지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낙서인데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나는 그때 이상하다고 했어요. 지우는 내가 이상한 건지 그리는 사람이 이상한 건지. 달수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1984년 겨울이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달수가 구역을 돌다가 도화동 골목 끝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 담벼락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스프레이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멈췄어요. 남자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어두운 골목에서 서로를 봤어요. 달수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담벼락에 반쯤 그려진 그림이 보였거든요. 달수는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남자가 먼저 달렸습니다.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달수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봤어요.
그리고 담벼락에 반쯤 그려진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은 미완성이었어요. 누군가 걸어가는 그림이었는데 상반신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발이 없었어요. 미처 그리지 못한 거였죠. 달수는 그날 아침 그 그림을 지웠어요. 미완성인 채로요. 발이 없는 사람을 지웠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는 한동안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실루엣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신경 쓰였어요. 왜 매일 밤 골목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건지, 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간에 그리는 건지, 왜 그 그림들이 다음 날이면 지워질 걸 알면서도 그리는 건지. 달수는 며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잡지 않겠다고요. 신고하지 않겠다고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지우겠다고요. 왜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림이 좋았어요. 그 사람 그림이 좋았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죠. 좋은 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는 그 대답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오래 남았어요. 좋은 게 있으면 되는 거라는 말이요. 달수가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본 건 첫 만남으로부터 2달쯤 지난 뒤였어요. 이번에도 새벽 3시였습니다. 달수가 골목 끝을 돌아서는데 그 남자가 담벼락 앞에 있었어요. 달수는 일부러 발소리를 냈습니다. 빗자루를 바닥에 끌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소리가 나면 도망갈 테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달수가 가까이 가자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두 사람이 잠깐 봤습니다. 이번엔 달수가 먼저 말했어요. 나 신고 안 해요.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신 아침에 지울 거예요. 이게 내일이니까. 남자가 잠깐 달수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담벼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기 시작했어요. 달수는 그 옆에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한 사람은 길을 쓸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새벽 골목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첫 번째 계약이었어요. 말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새벽 골목에서 가끔 마주쳤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쯤이었어요. 남자가 그림을 그리는 날과 달수의 순찰 시간이 겹칠 때만요. 두 사람은 대화를 잘하지 않았어요. 달수가 골목을 돌다가 남자를 보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그게 인사였습니다. 달수는 그 사람 이름을 몰랐어요.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달수가 슬쩍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잠깐 달수를 봤습니다. 없어요. 달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냥 뒀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으니까요. 달수는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름이 없어야 그림만 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달수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요.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남자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수가 구역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도 아직 그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됐을 때 근처에서 순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수가 급하게 남자한테 갔어요. 경찰 왔어요. 빨리 들어가요. 남자가 그림을 봤어요. 아직 반도 안 됐었습니다. 더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 돼요. 일단 피해요. 남자가 스프레이를 챙기고 골목 뒤로 사라졌어요. 달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그냥 서서 청소하는 척 했어요. 순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달수를 봤어요. 뭐예요, 이 시간에? 청소요. 환경미화원입니다. 경찰이 달수를 보다가 담벼락에 반쯤 된 그림을 봤습니다. 저거 뭡니까? 제가 발견했는데 지우려던 참이었어요. 경찰이 담벼락을 잠깐 봤어요. 낙서가 또 생겼네. 얼른 지워요. 예. 순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달수는 그 자리에 서서 반쯤 된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그냥 뒀습니다. 남자가 다음 날 밤 마저 그릴 수 있게요. 그게 규정 위반이잖아요. 지수가 말했어요. 맞아요. 알면서 하신 거예요? 예. 왜요?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밤 남자가 다시 왔어요. 달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 골목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남자가 달수를 보고 멈췄어요. 반쯤 된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걸 봤습니다. 달수가 말했어요. 안 지웠어요. 마저 그려요. 남자가 한참 달수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스프레이를 들었어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그 옆에서 빗자루질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내내 그 골목을 지켰습니다. 순찰차가 올 것 같으면 일부러 다른 쪽에 가서 빗자루 소리를 냈어요. 주의를 딴 데로 끌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됐을 때 그림이 완성됐어요. 달수는 그림을 봤습니다. 담벼락 가득 어느 낡은 건물 옥상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는 소년이었어요. 소년의 등이 보였고 눈 아래로 서울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림 안에 소년이 보는 서울과 그림 밖의 달수가 보는 골목이 이상하게 겹쳤어요. 남자가 그림을 보다가 달수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지울게요. 알아요. 남자가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달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시 봤어요. 아침이 되기 전 혼자 그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그 다음 날 규정대로 지웠어요.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달수 할아버지 집을 나와 갤러리 관장 최 씨를 찾아갔어요. 최 관장은 무명의 초기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 누군가 중개인을 통해 한 점을 팔았는데 그걸 사들인 게 최 관장이었어요. 무명 작품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1990년대 초였어요. 아무도 관심 없던 작가였는데. 왜 사셨어요? 그림이 좋았으니까요. 그림 속에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최 관장이 잠깐 생각했어요. 항상 뒷모습이에요. 무명 그림은 등장인물이 항상 등을 보이거든요. 얼굴이 없어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작가한테 얼굴은 없는 거예요. 그림 속에서도 그림 밖에서도. 지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림 속에서도 그림 밖에서도 얼굴이 없는 사람. 그게 무명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오직 그림만 있는 사람. 지수가 다음으로 찾은 사람은 전직 경찰 김영사였어요. 19만 8,090년대 마포구 일대 불법 낙서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동대문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골목 낙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골치 아팠어요. 지워도 계속 나왔거든요. 잡으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불법이니까요. 근데 못 잡았어요. 왜요? 김영사가 웃었습니다. 항상 증거가 없었어요. 낙서 현장을 가면 이미 청소가 돼 있거나 그림이 있는데 아무도 없거나. 이상하게 그 골목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환경미화원이 빠르게 지웠으니까요. 그 환경미화원이 누군지 아셨어요? 당연히 알았죠. 오달수 씨잖아요. 그분이 담당 구역 관리를 워낙 잘하셨으니까. 지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오달수 씨가 그 낙서범을 숨겨준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김영사가 잠깐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요. 그분 성격을 알잖아요. 규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 잘하는 거겠거니 했죠. 그게 오판이었던 거네요. 김영사가 천장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 허허. 17. 달수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날. 지수가 달수 할아버지 집에 다시 갔어요.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도 좀 더 열려 있었어요. 차를 먼저 끓여줬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도 그림을 그려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가 지수를 봤어요.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 있어요. 1991년이었어요. 달수 아들이 아팠습니다. 어린 아들이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고열이 계속됐어요. 달수는 병원과 일터를 오가면서 버텼어요. 아내 수님이 병원에 있는 동안 달수는 새벽에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새벽 너무 힘들어서 골목 담벼락에 기댔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달수는 그날 가방 속에 있던 분필 하나를 꺼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쓰다 가져온 분필이었는데 청소 도구 가방에 잘못 들어간 거였어요. 달수는 그 분필로 담벼락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뭘 그리셨어요? 아들이요. 어떻게요? 서 있는 그림이요. 서서 손을 흔드는 그림. 빨리 낫고 싶다는 뜻으로. 달수는 분필로 서툴게 그렸어요.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이었어요. 서 있는 사람 모양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그게 아들한테 가는 마음 같았어요. 빨리 일어나서 손 흔들어라 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웠죠. 직접요? 그 자리에서 바로요. 분필이니까 물 묻히면 됐어요. 지수는 그 장면이 그려졌어요. 새벽 골목에서 혼자 담벼락에 아들 그림을 그리고 그걸 다시 혼자 지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드님은 나으셨어요? 나았죠. 2주 후에 퇴원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 무명의 이름이 미술계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서울 골목길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그래피티 작가. 작품이 발견되면 다음 날 이미 지워져 있는 그림. 사진으로만 남은 작품들.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골목 담벼락에 생긴 그림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들이 퍼지면서 무명이라는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림이 유명해지는 걸 보면서 지수가 물었습니다. 이상했죠? 내가 아침에 지운 그림이 사진으로 남아서 퍼지는 게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그 사람 그림이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유명해지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했어요. 한 번은 그 사람한테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유명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름 없이 그린 그림이 유명해지면 뭐가 유명한 건지. 지수는 그 말을 한동안 생각했어요. 이름 없이 그린 그림이 유명해지면 뭐가 유명한 건지. 그게 무명이 평생 지켜온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무명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지수를 봤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냥 새벽 골목에서 가끔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도 목격자잖아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목격자가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수가 잠깐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부탁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아니요. 그러면 왜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봤어요. 그 사람이 숨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러면 숨겨줘야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지수는 그 단순한 대답이 이상하게 묵직하게 들렸어요. 숨고 싶어 했으니까 숨겨줬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달수에게는요. 두 번째 방문을 마치고 지수는 거리를 걸었어요. 도화동 골목이었습니다. 달수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쓸었던 그 길이요. 지수는 그날 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다시 지웠어요. 세 번째 썼을 때 멈췄습니다. 지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무명의 정체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달수 할아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쓰면 그게 무명을 노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수는 그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해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될까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 나와요? 아니요. 할아버지 이야기만 써요. 그러면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지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지우지 않고 끝까지 썼습니다. 지수가 쓴 기사는 제목이 지워진 자국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무명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30년 넘게 새벽 골목을 쓸면서 이름 모를 화가의 그림을 밤새 지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웠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반응이 있었어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미술 관련 커뮤니티에서 공유됐고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이 무명의 조력자였던 거 아닌가요? 지워준 사람이 지킨 사람이기도 한 거네요. 어쩌면 그림을 지운 것도 작품의 일부였던 건 아닐까요? 그 다음 날 더 많이 퍼졌어요. 사흘 뒤엔 해외 미술 매체에서도 받아서 번역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명 관련 기사에서 항상 빠져있던 조각이 채워진 것처럼 반응했어요. 지수는 그 반응을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많이 퍼지고 있어요. 연락 오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할아버지에게서 답이 왔어요. 알겠어요. 딱 2글자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달수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나한테 봉투가 왔어요. 봉투요? 편지 봉투요. 주소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 지수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집 식탁 위에 봉투가 있었어요. 일반 흰 봉투였는데 앞면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온 거예요? 우편함에 있었어요. 우표도 없고 우편 도장도 없어요. 직접 넣어간 거네요. 그렇죠. 지수가 물었어요. 열어봤어요? 아직요. 같이 열어보려고 불렀어요. 달수 할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래 걸렸네요. 한번 봐도 될까요? 알던 데 있어요. 밤 11시. 달수 할아버지가 그 쪽지를 한참 봤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알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그날 밤 11시 달수 할아버지는 도화동 골목 끝으로 나갔어요. 쪽지에 적힌 알던 데가 거기였습니다. 40년 전 처음 그 사람과 마주쳤던 바로 그 골목이었어요. 지수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달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야 해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거니까요. 지수는 골목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요. 달수 할아버지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기다렸습니다. 10분이 됐어요. 20분이 됐습니다. 30분이 됐어요. 달수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지수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풀린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언가였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수가 더 물으려다가 참았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집 앞까지 걸어오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집 현관 앞에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얘기해 줄게요. 그 사람이 골목 끝 낡은 담벼락 앞에 있었어요. 달수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달수도 못 알아봤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기척을 냈어요. 달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수는 그 순간 알았어요. 얼굴이 달라졌지만 서 있는 방식이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담벼락 앞에 서는 방식이 40년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앉았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앉았죠. 어디서요? 담벼락 앞 계단에요. 거기 낮은 계단이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계단에 앉았어요. 나란히 앉아서 골목 앞을 봤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골목을 같이 봤는데 이번엔 앉아서 봤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기사 봤어요. 봤구나. 할아버지 얘기더라고요. 그 기자가 찾아왔어요. 나 이야기만 쓴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있었어요. 왜 말하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요. 왜요? 나이를 먹으면 말하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달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에서 같이 웃은 건 처음이었어요. 한참 있다가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지운다는 걸 알면서 그렸어요. 알았죠? 그러려고 그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림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달수를 봤습니다. 지워질 걸 알고 그리는 게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달수가 잠깐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나중엔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요? 꽃도 지고 밥도 먹으면 없어지고 사람도 가잖아요. 없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참 달수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요? 지워줘서요. 지켜줘서요. 말 안 해줘서요. 달수는 그 세 가지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워줘서, 지켜줘서, 말 안 해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달수가 40년 동안 한 것들이 그 세 가지였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한 것들이었어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달수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걸린 위로였습니다. 40년 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들이요. 지우고 나면 아깝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잠깐 있었어요. 아깝죠. 항상. 그러면 왜 지워질 때다 그렸어요? 그 사람이 골목을 봤습니다. 지워질 곳에 그려야 진심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하면 잘 그리려고 하거든요. 잘 그리려고 하면 진심이 빠져요. 달수가 그 말을 들었어요. 지워질 곳에 그려야 진심이 나온다. 달수는 그 말이 그림 얘기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삶도 그런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 사는 게 더 진심이 나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달수가 받아서 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느 골목 담벼락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담벼락 뒤로 옥상이 보였고 옥상 뒤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예요. 이 골목이에요. 달수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어요. 이 사진이 첫 번째 그림이랑 비슷하다. 맞아요. 그 그림이 이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골목에 그렸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살던 동네였으니까요. 오래된 데는 오래된 이유가 있어요. 달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 골목에 왔는지를요. 유명해진 뒤에도 왜 계속 이 골목에 왔는지를요. 집이었던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집이요. 달수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기다려요. 골목 한쪽에 두었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어요. 청소 도구 가방 같았는데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노트였어요. 낡고 다른 노트였습니다. 달수가 그 사람한테 건넸어요. 그 사람이 노트를 받아서 폈어요. 안에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1984년 12월. 골목 끝 담벼락. 고양이 그림. 지움. 1985년 3월. 할머니와 아이 그림. 비 맞기 전에 지움. 1985년 8월. 소년과 야경.
새벽 4시까지 같이 있었음. 지움. 그 사람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5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나타난 날짜, 내용, 그리고 지운 날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기록이요. 왜 적었어요? 달수가 잠깐 생각했어요. 지운 것들이 아깝기도 했고요. 그래도 있었다는 걸 남기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노트를 오래 봤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걸 나한테 줘도 돼요? 당신 그림들이니까요. 내가 지웠는데. 내가 지웠어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둘 다 웃었어요. 노트는 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달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서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달수 할아버지가 한 말이 남아요. 지워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이 여러분한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에서 일어났어요. 또 올 거예요? 달수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골목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림 그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 알아요? 그 사람이 달수를 봤습니다. 오늘 여기 잘 왔다는 건 알아요.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그 사람이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달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골목에서 뒷모습을 봤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때는 사라지는 뒷모습이었는데 이번엔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사람이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혼자 걸었습니다. 집 쪽으로요. 에필로그 지수의 마지막 메모. 지수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달수 할아버지에게 들었어요. 할아버지 집 작은 부엌 식탁에서 새벽 1시까지요. 지수는 녹음기를 돌렸지만 노트에 뭔가를 계속 적었습니다. 기사 소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적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수는 노트를 폈어요. 자기가 뭘 적었는지 다시 읽었습니다. 지워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다. 지웠다는 건 없앴다는 게 아니었다.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는 뜻이었다.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달수 할아버지 본인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아마 제일 대단한 거겠지. 지수는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바꿨어요. 지워진 자국을 지킨 사람에서 지워줘서 남은 것들로요. 그리고 기사 맨 끝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오달수 씨는 지금도 도화동에 살고 있다. 매일 아침 골목을 걷는다. 빗자루는 없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달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서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달수 할아버지가 한 말이 남아요. 지워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이 여러분한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